자, 정규분포 문제 중에서 문제 유형으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 대칭성에 대한 대칭성. 대칭성이라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정규분포는 요렇게 종 모양으로 평균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점점 확률이 줄어들고 왼쪽 오른쪽이 똑같아서 이쪽 넓이도 0.5, 이쪽 넓이도 0.5, 확률이 각각 0.5라서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거잖아. 근데 이걸 실제로 문제를 어떻게 만들었냐 보자는 거죠. 보통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평균에서 멀어지면 점점 확률의 비율이 줄어드는 모양이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접근이죠. 평균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확률이 줄어든다. 확률이 감소한다는 소리지. 그래서 어떻게 나오느냐? 정규분포에서 확률이 가장 클 때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 자, 이 문제의 기본 베이스는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정규분포라는 것은 연속이든 이산이든 간에 확률을 구한다는 것은 구간이 있어야 되잖아. x라는 녀석이 2보다 크다, 같거나 크다. 이때 확률을 구하라. x가 1보다는 같거나 작고 0보다는 같거나 클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구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구간이 있는 상황에서 시작이야. 정규분포는 구간이 있을 건데 모든 분포는 다 구간이 있습니다. 그죠? 이항분포이든 확률값을 구하려면 x가 3 이상이 나올 확률, x가 2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구간이 있을 거야. 근데 구간이 지금 핵심은 구간이 일정하다는 거죠. 여기 지금 보시면 구간이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간의 길이가 지금 일정해. 그럼 여러분 생각엔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평균에서부터 이렇게 멀리 치우쳐서 한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왼쪽에 치우쳐서 있을 때 넓이를 구하는 거, 확률을 구하는 거랑 조금 평균에 조금 더 가까워졌죠. 요때 확률을 구하는 거랑 구간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확률을 구하는 거랑 어느 게 더 클 것 같아요? 당연히 얘가 더 크겠지. 얘가 더 크겠지. 얘가. 그렇지 않겠니? 얘보다는 조금 더 비율이 많지 않을까? 비율이. 자, 그러면 조금 더 두 번째 그림보다 조금 더 평균에 조금 더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 간격은 똑같을 건데 비율을 구하라, 확률을 구하라면 이만큼 나올 거 아니야. 이 넓이가 나올 거 아니야. 누가 봐도 이 넓이가 세 번째 넓이가 2번 넓이보다 이걸 편의상 1번이라 하고 2번이라 하고 3번이라 하면 3번 넓이가 더 크겠죠. 그러면 정확하게 평균에서부터 딱 가운데 양쪽으로 딱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딱 가운데에 설정을 해준다면 넓이가 가장 크지 않겠니? 이해되시니? 정규분포에서 확률이 최대가 된다는 것은 평균에서부터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똑같이 떨어지게 구간을 설정해주면 가장 확률이 클 것이다 라는 거죠. 좌우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자,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정규분포에서 확률이 최대가 된다 라고 나왔을 때 우리는 첫 번째 뭐 해야 되냐면 생각이 구간의 크기가 무엇하다고? 일정하다. 구간의 크기가 3이면 3, 7이면 7, 5면 5, 4면 4 정해져 있다. 구간은 일정한데 구간이 움직이는 거야. 구간의 크기는 변화 없이 움직이는 소리예요. 구간은 일정한데 구간이 움직일 수 있어. 그럼 어느 자리에 위치해야 가장 확률이 클까? 평균에서부터 왼쪽, 오른쪽 대칭 위치를 잡으면 되지 않겠냐. 이해되시니? 왜냐면 평균이 가장 높고 평균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확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됐나요? 설명할 수 있겠니? 자, 다음 거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정리해보자. 정규분포에서 확률이 최대가 되려면 확률 변수 x의 구간이 일정할 때, 구간이 핵심이다. 구간이 일정하다 그랬어요. 구간이 일정하다. 그런데 얘가 움직여. 그때 확률값이 최대가 되려면 구간이 무엇에 대하여? 평균에 대하여. 맞나요? 평균에 대하여 무엇 해야 된다? 네, 좌우 대칭 위치에 있어야 된다. 이게 다야. 되셨죠? 개념 설명 쭉 하고 넘어오세요. 1번 하고 2번 두 번째 페이지까지 설명하고 문제 봅시다.
여러분 확인 체크 202번을 보시면 됩니다. 확인 체크 202번에 보시면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n에 대하여 뭐 이렇게 쭉 적혀 있어요. 이때 확률 p가 최대가 된다. 자, 한번 문제를 보자. 이 문제에서는 뭐가 문제냐면 정규 분포예요. 정규 분포에서 확률이 무엇이 된다? 최대가 된다. 그러면 그냥 아이디어가 툭 나와야 돼. 그치? 확률이 최대가 된다. 그러면 아이디어가 어떻게 돼? 그냥 쭉 나와야 돼. 어떻게 되겠니? 확률이 최대가 되려면 우리는 당연히 제일 먼저 무엇 해야겠어? 그래프부터 그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는 거야. X축을 잡으시고요. 뭐 적당히 또 평균을 잡으시는데 지금 평균이 얼마냐면 32입니다. 그죠? 32. 31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 구조를 이렇게 그냥 대충 그리는 거죠. 자, 문제 포인트는 뭐라고? 제일 먼저 구간을 설정해야 돼. 맞니? 기억나니? 1번 구간 잡자. 구간의 크기 어떻게 구할까? 선생님 이게 이렇게 되는데 구간의 크기를 어떻게 구합니까? 구간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면 되죠. 길이니까 구간이란 건 k 플러스 2에서 k 마이너스 3을 빼주면 되겠지. 그러면 구간의 길이가 나오지 않겠니? 계산하니까 5가 나왔어. 아, 그러니까 얘는 짝대기 길이가 정해져 있는 거야. 짝대기가 길이가 정해져 있는데 얘는 구간의 길이가 이렇게 딱 요만큼 있는 거죠. 요만큼 있는 거야. 되셨니? 요 구간의 크기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그렇죠? 근데 이제 얘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확률값이 변할 거 아니야. 길이는 똑같은데. 그럼 딱 어디에 가야 돼? 딱 여기 가운데 위치하면. 됐니? 딱 가운데 위치하면 확률이 제일 큰 거. 확률이 제일 큰 거. 이해되셨어? 확률이 제일 클 때는 딱 가운데 위치한 거. 딱 가운데 위치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요 값이 거리가 얼마? 2.5.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도 2.5가 되겠죠. 요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34.5가 돼야 되고 얘는 29.5가 되겠죠. 이제 우리 구간이 얼마냐면 얘가 지금 k 플러스 2보다는 같거나 작고 k 마이너스 3보다는 같거나 크다 그랬으니까 k 마이너스 3이 29.5가 된다 또는 k 플러스 2가 34.5가 된다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지. 이해되시겠어요? 첫 번째 구간을 먼저 설정하고 두 번째 무엇 해야 돼요?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성을 이용하면 됩니다. 얘는 그러니까 얘는 사실 표준 편차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정규 분포에서 확률이 최대가 된다 그러면 표준 편차는 볼 일이 없는 거야. 평균만 가지고 생각만 하면 돼. 왼쪽 오른쪽 똑같은 거리만큼 있으면 된다. 그 대칭 구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문제를 푸시면 k 플러스 2는 34.5가 나온다고 하죠. k라는 녀석은 31.5가 답이 되겠죠. 되셨죠? 네. 자, 두 번째 문제다. 마찬가지 이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 한번 봅시다. 문제가 뭘 요구하냐면 마찬가지 정규 분포에서 확률이 최대가 된대. 자, 그럼 이제 이쁘게 풀자. 이제 확률이 최대가 된다 했으니까 좀 이제 연습을 하니까 그냥 슥슥 그립시다. 그냥 여기 4 적고요. 구간의 길이부터 구할게요. a 플러스 1 큰 값에서 작은 값 a를 빼니까 구간의 길이는 1입니다. 1이니까 이쪽으로 0.5 떨어져야 되고 이쪽으로도 0.5 떨어지는 딱 가운데 지점에 있어야 되겠죠. 실제로는 얘는 3.5가 되고 얘는 4.5가 됩니다. 실제 구간은 a부터 a 플러스 1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a는 얼마가 되냐면 3.5가 된다. 되겠지? 그냥 툭툭툭 풀어야 돼. 정기분포가 확률이 최대된다? 그냥 바로 풀어야 되는 거. 자, 이번에는 평균 기준으로 해서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칭성. 이때까지는 그냥 평균 주변에서부터 몰려있고 점점 확률이 줄어든다. 완벽하게 대칭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도 않아도 돼. 그죠? 얘는 이제 대칭성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보자는 거예요. 대칭성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자. 정규분포에서 확률이 서로 같다. 정규분포에서 주전이 뭐야? 대칭성을 실제로 문제에서 어떻게 이용하냐면 정규분포에서 어떤 두 변수의 확률이 같다. 두 구간의 확률이 같다면. 자, 확률이 같다면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 한번 봅시다. 얘가 평균이 있어. 평균. 얼마인지 몰라요. 평균이 뭐 10일 수도 있고
20일 수도 있고, 평균이 뭐 10이 할까요? 평균 10을 합시다. 평균이 10인데 P, 이게 뭐 별이라 할까요? 이게 달이라 하자. 달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 변수 X가 달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이 있고요. 변수 X가 별보다 같거나 클 확률이 있어. 자, 이해되시나? 요거 1번이라면 달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2번을 해봅시다. 2번이면 별보다 같거나 크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두 확률이 같대요. 핵심은 두 확률이 서로 같대. 이게 핵심이지. 오늘 확률이 서로 같다고? 확률이 서로 같대. 확률이 서로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찾아야 하는 비율이 넓이가 똑같으려면. 근데 대칭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도형이 있는데 대칭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넓이가 똑같아야 돼. 그럼 어떻게 될까? 합동해야 되겠죠. 포개줘야겠죠. 대칭을 하면 딱 맞아 떨어져야 넓이가 가지 않겠니?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확률이 서로 같으려면 완벽하게 대칭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야. 얘가 만약에 14라고 하자.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그렇죠. 얘는 6이 돼요. 얘가 만약에 12면 얘는 8이 돼야 될까? 완벽하게 대칭 구조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평균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간 별만큼 똑같은 거리만큼 달도 가야 돼. 그래야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고 구간의 넓이를 구하면 똑같지 않을까? 자, 반대로 해볼까요? 한번. 잘 이해가 안 돼. 한번 더 해봐야 돼. 설명해야 돼. 넘어가지 말고. 이번엔 얘를 네모라 하고요. 얘를 세모라 해봅시다. 이번에는 네모보다 같거나 크다 해볼게요. 변수가. 변수도 좀 다르게 해볼까요? y라고 변수 해볼까요? y라는 변수가 있는데 네모보다 같거나 클 확률. 요걸 편의상 1번이라 해봅시다. 그럼 네모보다 같거나 클 확률이니까 요렇게 되지 않겠니? 그죠? 같거나 크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모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인 변수 y는 변수 y, y에 대해서 세모보다 같거나 클 확률을 구하라. 요걸 이제 우리가 2번이라 해볼게요. 그럼 세모가 여기 있으니까 세모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은 이렇게 되지 않겠니? 근데 얘가 넓이가 똑같으려면 또 마찬가지겠죠? 이쪽 편에서부터 평균 오른쪽에서부터 쭉 가는 거랑 평균 왼쪽에서부터 쭉 가는 게 비율이 똑같으려면, 확률이 똑같으려면 서로 대칭 구조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야. 되셨어? 이해하시겠니? 자, 지금은 서로 같은 그래프를 이용한 거죠. 한 그래프에서, 한 정규 분포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번에는 서로 다른 정규 분포예요. 그죠? 얘는 평균이 얘를 적어볼까요? 얘는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고, 얘는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 얘가 2면 안 되겠다. 미안합니다. 얘가 한 5 정도 합시다. 얘가 2 할게요. 이렇게 됐어. 자, 그럼 평균이 10이니까 여기 10 이렇게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잘 안 보이네. 평균이 이렇게 10 적혀 있을 거야. 여기는 50이라 적혀 있겠죠. 그리고 편의상 요게 한 번 같다고 합시다. 15라고 합시다. 자, 얘는 52라고 할게요. 알고 계시는 개념이죠? 10에서 15 사이의 넓이랑 무엇하다? 50에서 52 사이의 넓이는 같다. 왜 같은 거야? 무엇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데.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한 거죠. 표준 편차가 이제 중요한 거야. 아까는 평균만 중요했는데 이제는 표준 편차를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죠. 표준 편차만큼 한 배만큼 갔는데 너도 한 배만큼 가면 넓이가 똑같을 거야. 그렇지? 자,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자, 여기 표준 편차는 똑같이 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넓이가 똑같다고 해서 굳이 이렇게 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같은 방향이 있을 필요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잖아요? 같은 방향일 필요는 없어. 굳이. 이쪽을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어. 이렇게 넓이를 잡아도 이 넓이랑 저 넓이는 같을 거야. 무슨 말이야?
50이랑 48까지 해도 넓이는 똑같을 거야. 모양은 다르지 대칭되니까 넓이는 똑같은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 말을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여기서 만들어 봐야 돼요. 확률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 한번 해봅시다. 얘를 편의상 우리는 x라 하고 얘를 y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x가 10보다는 크고 15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이랑 시작. 이제 연습 되게 많이 해야 돼. y가 50보다는 크고 52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이 같아요. 근데 이거 말고 또 있대. 뭐가? p y가 48보다는 크거나 같고 50보다는 같거나 작을 확률도 같아. 이해되시겠어? 무슨 말인지? 응. 표준 편차의 간격만 같으면 넓이는 같은 거예요. 표준 편차의 간격만큼.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1배 가겠지만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1배잖아요. 그렇지만 간격은 같잖아요. 한 칸을 갔잖아. 한 칸을 가면은 실제 구간의 넓이는 변화가 없다. 다른 변수라도 상관없다. 변수가 서로 달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표준 편차가 서로 달라. 표준 편차가 서로 달라서 한 녀석은 높이가 좀 나지막하고 한 녀석은 높이가 높아요. 한 녀석은 높이가 낮고 한 녀석은 높이가 이렇게 높다고. 뾰족하고. 그렇게 상관없다고. 표준 편차랑 비교해서 봤을 때 같은 간격만큼 가면 비율은 똑같아요. 확률은 똑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 게 조금 더 어려워요. 됐네? 자, 그럼 봅시다. 정리해 볼게요. 정규분포에서 우리가 실제로 대칭성에 대해서 많이 물어볼 거예요. 정규분포의 대칭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실제로 정규분포에서 두 변수의 확률이 서로 같다. 이걸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에서. 같은 정규분포라면, 같은 그래프라면 두 구간이 어디에서 떨어진 값이 서로 같아요? 응? 어디? 그렇지. 평균에서부터. 왼쪽, 오른쪽 대칭 구조를 갖고 있다. 아까 대칭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칭에서 구간의 넓이야. 이 문제는. 확률이 같다 했는데 확률이라는 것은 사실 뭐냐? 넓이야, 넓이. 넓이가 같다는 거야. 넓이가 서로 같으려면 당연히 무슨 구조를 갖고 있어야 돼?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이해되시겠지? 요렇게 했는데 이쪽을 잘랐고 요거 당연히 여기 똑같은 위치만큼 떨어진대. 평균에서부터 왼쪽 오른쪽으로 똑같이 떨어져 있어야겠다. 되셨죠? 설명해야 돼. 듣고 알겠다 하지 마시고 떨어진 거리, 간격, 거리 해도 되고 간격 해도 되고 거리가 간격이 같다. 표준 편차만큼 간격, 거리가 같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지금은 그냥 거리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같은 정규분포니까. 그래서 구간의 표준화 값이, 표준화가 뭔지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오늘 이 강의에 설명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표준화에 대한 개념을 설명합시다. 구간의 표준화 값이 부호가 반대다. 무슨 말이냐면 표준화 값이 뭐냐면 시그마가 표준 편차가 몇 배만큼 같는지 확인하는 값이야. 여기 어떤 값이 있어요. 14가 있고 여기 6이 있다고 칩시다. 얘가 표준 편차를 두 번만큼 가면 너도 표준 편차 두 번만큼 간 거야. 여기 표준 편차 한 번만큼 가잖아. 그럼 여기 표준 편차 똑같이 한 번만큼 간 거야. 근데 얘는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플러스 1이 나오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얘가 플러스 2가 나오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표준 편차 값이 부호가 반대야. 말해서 합은 0인 거죠. 간격은 똑같은데 방향이 반대니까. 됐죠? 요거도 같이 생각하시고 이 말은 여러분이 표준화를 배우셔야 되지만 미리 정리한 겁니다. 다른 정규분포일 때. 자, 다른 정규분포하는 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거? 네, 표준 편차가 달라서 하나는 이렇게 좀 낮고 한 녀석은 이렇게 좁다랗게 생겼대. 물론 높이는 더 높겠죠? 이렇게 구간이 무엇에서 떨어진 무엇에서? 평균에서 똑같아요. 평균에서 떨어진 뭐가 같다? 여기서는 표준 편차 값이 같다. 맞아. 표준 편차. 여기는 표준 편차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좋겠어요. 표준 편차. 아까는 그냥 거리 간격이라 해도 돼요. 여기는 표준 편차 값이라고 해야 되고요. 표준 편차 값이니까 구간의 표준화 값. 그렇죠? 표준화 값. 표준화 값을 갖고 반드시 비교해야 돼요. 자,
표준화 값을 비교할 때 여기서 주의사항이 좀 있으니까 미리 좀 얘기합시다. 주의사항이 뭐냐면, 제발 부탁이니까 구간의 위치를 좀 주의해 주세요. 구간의 위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구간의 위치? 그러니까 구간의 위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평균에서부터 오른쪽에 있니 왼쪽에 있니 잘 보시라는 거예요. 평균에서 오른쪽 왼쪽 그게 왜 중요한데요, 선생님?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걸 여러분 잘 잡으셔야 돼요, 개념을. 자, 어떤 정규문포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낮고요. 한 녀석은 이렇게 좁아요. 근데 얘는 문제가 뭐였냐면 네모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다 그랬어. 네모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랑 이쪽에는 y가 있는데 y는 세모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거든. 방향을 잘 생각해봐. 얘는 네모보다 같거나 작다 그랬거든. 여러분 네모를 어디 잡았어? 이렇게 했어. 그럼 세모는 세모보다 같거나 크다 그러면 세모 여기 어딘가 있겠지, 그죠? 세모가 이쪽에 잡고 있지 설마 이쪽에 잡진 않겠지. 근데 얘가 방향이라는 게 평균에서부터 왼쪽에 있고요. 얘는 평균에서부터 오른쪽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 이해되니? 세모가 이쪽에 있으면 세모가 평균 왼쪽에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비율이 같겠어? 이런 모양 가지고 있어야지. 무슨 말이냐면 너를 표준화시킨 값과 너를 표준화시킨 값이 부호가 반대예요. 방향이 반대잖아. 왼쪽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런 거 신경 써야 돼. 아직은 표준화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계속 표준화는 얘기는 할 거예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문제를 보십시오. 되게 쉬워요, 얘도. 자, 문제에서 12. 문제를 보자. 핵심이 뭐냐, 핵심이. 문제가 뭐니, 핵심이. 문제에서 정규분포야. 정규분포에서 확률이 서로 같답니다. 확률이 서로 같다. 이렇게 딱 표시돼야 돼요. 확률이 서로 같다. 정규분포 문제인데 확률이 서로 같다고? 변수는 하나밖에 없죠? 변수 확인부터 하자. 변수는 지금 딱 보니까 변수는 x 하나밖에 없어. 한 정규분포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의 정규분포에서 확률이 서로 같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균에서부터 평균이 얼마인데? 몰라. 근데 대칭 구조를 가져야 돼요. 12가 설마 이쪽에 있고 18이 이쪽에 있을 수 없잖아. 여기에 12 있고 여기 18이 있어야지. 이해되시죠? 그럼 평균이 어디 있어요? 딱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이거 둘이 더하면 얼마지? 30. 맞죠? 반띵하니까 15. 그래서 답은 m은 15가 되는 거. 이해되시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막 넘어가지 말고 한번 들어서 대충 알겠지? 대충 알겠지가 어딨어. 개념 설명하고 백지어 노트 먼저 설명해야지. 확률이 같으려면 평균에서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확인 체크 201번 문제고요. 마찬가지 문제에서 뭐라 그랬는지 또 확인해보자. 문제는 계속 내가 지금 여러분 읽는 능력, 독해 능력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을 보시고 해결해야 돼. 정규분포에서 확률이 서로 같답니다. 이거죠. 확률이 서로 같습니다. 확률이 서로 같은데 변수는 하나밖에 없네요. 확률 변수 x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의 변수를 갖고 있는 녀석에서 한 확률 변수에서 하나의 정규분포에서 확률이 같으려면 좌우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맞죠? 이쁘게 한번 풀어볼까? 이제 얘기 있어. 자, 평균이 얼만데? 평균이 20이야. 그럼 그래프 이렇게 생겼겠지? 근데 A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과 29보다 같거나 클 확률이 같대요. 29보다 같거나 클 확률 A는 뭐 당연히 이쪽에 있겠죠. 29는 이쪽에 있겠네. 설마 29가 이쪽에 있겠어요? 20보다 같거나 클 확률, A보다 같거나 클 확률. 말이 안 되잖아. 방향을 잘 생각해봐. 반대 한번 생각해볼게요. 잘 못 알아먹는 양반들을 위해서. 자, 평균이 여기 20인데 선생님 여기 29가 있고요. 여기 A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왜 A가 꼭 작아야 되죠? 29보다 같거나 클 확률이 이만큼이야. 야, 그리고 생각을 해봐야 20보다 어떻게 29가 작니? 말이 안 되잖아, 그지? 생각을 좀만 해보면 29는 20보다 커야 되니까 당연히 A는 20보다 작아야지. 그리고 A랑 29를 더한 거에 평균이 얼마야? 20이지. 더하면 40이겠네. 따라서 A는 40에서 29를 빼니까 11이 나옵니다. 강약만 생각해도 돼요. 9 떨어졌으니까 너도 9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그래서 답은 11이다 해도 됩니다.
쉽죠? 이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하지만 이 문제는 괜찮아. 자, 한번 가볼게. 이 문제도 뭘 원하는지. 자, 문제에서 정규분포를 달한답니다. 정규분포예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 그랬어. 색칠한 부분의 넓이 뭐야? 색칠한 부분이 뭐라 그래? 에? 색칠한 넓이는 뭐야? 아니, 확률이죠, 확률. 색칠한 넓이가, 구간의 넓이가 확률이잖아. 구간의 넓이 확률. 색칠한 넓이가 같다. 아이, 같다. 아이, 같다. 아이, 잘못 썼네. 같다. 그럼 어떻게 돼? 서로 다른 그래프잖아, 지금 보지. 하나는 X고 하나는 Z잖아. 맞죠? 반응이 없어. 맞지? 응. 하나는 X고 하나는 Z야. 달라. 다르니까 우리 뭐 생각해야 돼? 표준편차 값을 갖다 줘야지. 자, X란 녀석은 지금 표준편차가 4예요. 그리고 확률 변수 Z가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운데요. Z란 녀석이 뭐냐면요. 표준 정규분포예요. 여러분 좀 공부를 안 한 건데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얘는 표준 정규분포다. 정규분포 중에서 표준 정규분포를 어떻게 약속했냐면 얘도 정규분포야. 근데 평균은 0이에요.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예요. 되게 좋은 녀석이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니까 1배, 2배, 마이너스 1배, 마이너스 2배가 그냥 그 값이 다 표현이 되는 거야. 그 얘는 지금 몇 배만큼 간 거야? 2배만큼 간 거잖아, 그지? 이해되시겠죠? 표준 편차가 1인 거니까 Z는 표준 편차가 1이니까 얘는 1, 2, 2배만큼 간 거야. 그럼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돼요? 2배만큼 가야죠. 표준 편차의 2배만큼. 표준 편차가 지금 4야. 2배만큼 가니까 얘는 얼마가 돼야 돼? 38만큼 돼요. 그래야 넓이가 똑같지. 자, Z가 뭔지는 나중에 설명하니까 지금 암기해서 알아두십시오. 얘는 표준 정규분포를 하고요. 표준 정규분포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입니다. 되셨니? 자, 오늘의 진짜 문제. 실제 요 녀석이 나오면 좀 어려울 거야. 자, 234번. 자, 문제의 포인트를 잘 보시죠. 또 마찬가지.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그리고 확률이 서로 같다. 뭐야? 확률이 서로 같다. 그런데 변수는 지금 두 확률 변수 x, y입니다. 그래프 모양이 다르겠네요. 뭐 신경 써야 돼요? 평균 신경 써야 돼요, 물론. 하지만 표준 편차가 더 신경 써야 될 거야. 맞지? 기억나니? 자, 생각해보자. x 한번 그려볼게. x는 어떻게 그리냐? x는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얘는 지금 평균이 얼마인데? x라는 녀석은 평균이 10이야. 그치? 두 번째 녀석. 두 번째 녀석은 평균이 얼마니? 평균이 20이네. 이렇게 따로 그려보자. 여기가 x가 있고 여기 y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구간을 볼게. x의 구간을 보면 20부터 25야. 20 어딘가 여기 어딘가 있겠지 뭐. 그죠? 20. 살짝 바꿀까? 실제로 구간을 보니까 여기 20부터 25야. 자, 20부터 25를 가만히 생각해보자. 뭘 기준으로?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몇 배? 1배, 2배, 3배. 아, 2배와 3배 사이 간격이죠. 2배와 3배 사이. 2배와 3배 사이의 넓이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그래프 이렇게 있는데, 대칭 구조가 있는데, 2배만큼 온 거랑 3배만큼 온 거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된 거잖아. 이 넓이 구하래, 이렇게. 그럼 얘도 똑같이 2배, 3배가 돼야겠는데? 다행히도 방향이 오른쪽 똑같다, 그죠? 20보다 크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설마? 모르겠다고? 포기할까? 알겠지? 자, 봐봐. 얘는 34야. 여기 34를 잡았어, 어딘가에? 34. 그리고 여기 K라고 잡았어. 34부터 K 사이의 넓이가 똑같아야 된대. 얘는 그래프 마찬가지 평균에서부터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34부터 K까지 구간의 넓이가 똑같대, 쟤랑. 그러려면 표준 편차만큼 가야 되잖아? 몇 배? 2배, 3배야. 그럼 너도 2배. 2배 언제 확인해보자. 자, 7 맞잖아. 7이 14니까 2배. 그럼 한 배 더 가야 되겠지. 7을 더하니까 얼마가 되니? 41이죠. 그럼 K값은 41이고. 아시겠지?
그지? 자, 다음. 똑같아. 자, 또 정기분포에서 확률이 서로 확률이 서로 같다. 뭐라는 거야? 서로 같다. 근데 문제 주제가 뭐야? 또 두 확률 변수입니다. 그죠? 두 확률 변수. 표준 편차 9 고르면 안 돼요. 표준 편차는 3이에요. 표준 편차 4 아닙니다. 16입니다. 속였죠? 자,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서 좀 어려워. 이 문제는 여러분이 표준화를 시키는 방법을 잘 몰라서 어려울 것 같네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 얘는 지금 평균이 5예요. 그죠? 얘는 평균이 16입니다. 그래프 이렇게 있고, 얘는 표준 편차가 더 크니까 조금 퍼져 있겠지 뭐. 이렇게 있어. 근데 K라는 값이 어딘가에 있대요. K가. 뭔지 모르겠어. K가 있는데, 뭐 그렇다네. K보다는 같거나 크고, 마이너스 K가 있는데, 마이너스 K보다 같거나 작은 게 똑같대. 뭐라는 거야? 나도 잘 몰라. 그렇다잖아. 이게 뭔데요, 선생님? 그래, 몰라. 맞아. 맞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좀 어려워. 자, 이 문제를 좀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그리면 좋냐면, 그래프를 한쪽에다 같이 그려놓는 게 좋아요. K라는 어떤 상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자, 이번에는 여기 5가 있어. 다시 여기는 16이 있어요. 하나는 그래프가 조금 좁아. 그지? 좀 그림고 그랬다. 하나는 조금 산이 높지 않아. 좀 퍼져 있어 대신. 펑퍼짐하게. 근데 확률은 다 더하면 1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하나는 K보다 같거나 크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K보다 같거나 작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서로 같대요. 이게 도대체 뭐냐면 아까 했던 거잖아. 서로 그래프 모양이 달라. 서로 그래프 모양이 다른데 어느 특정한 구간을 잘라서 구했을 때 넓이가 똑같으려면 방향성을 잘 보라 그러지. 얘는 하나는 크다. 커. 그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K라는 녀석이 5보다 작은 쪽에 있는지 5보다 큰 쪽에 있는지 생각해. 이해되시겠니? 5보다 작은 쪽에 있을까 5보다 큰 쪽에 있을까 생각해. 5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 말이 안 되겠지. 5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 K보다 같거나 크다가 이만해질 거야. 근데 Y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K니까 어차피 K가 양수일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부호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K보다 같거나 작다는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값일 거 아니에요. 요거밖에 안 나올 건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얘가 만약 2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야. 2보다 같거나 크다가 이만해지는데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작다. 되게 작잖아. 엄청나게 작잖아. 밑에 있잖아. 말이 안 되지. 이해되시겠니? 그러니까 K는 5보다 커야 돼. 그치? 이쪽으로 갔어. 근데 통통통통통통통통 어딘가 있겠지 뭐. 통통통통통통 저기 뭐 어딘가 있나 봐. 근데 K가 5보다는 큰데 같거나 크다는 거랑 이 녀석을 대칭시켜서 Y값에 대해서도 같거나 작다 할 건데 같대. 방향이 반대인 거지. 이해되시니? 좀 어려워. 잘 생각해. 다시. 자, 하나는 K야. 여기 0이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K예요. 그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평균이 5예요. 첫 번째 X라는 녀석은 평균이 5입니다. 5가 어딘가 있겠죠. 그 그래프 이렇게 생긴 거예요. K보다 같거나 크다 하는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그래프 Y라는 녀석은 16에서부터 그려줍니다. 그죠? 16은 저기 어딘가 있겠지. 뭐 잘 모르겠어. 16이 어딘가 있을까? 16 여기쯤 있을까? 16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근데 여기 16이 마이너스 K보다 같거나 작다 이랬는데 이 넓이가 서로 같은 거야 지금. 그럼 어떻게 돼? 간격이 떨어진 간격이 똑같아야 돼요. 표준 편차만큼. 이해되시겠니? 자, 어떻게 돼야 되는지 생각해보자. 얘가 3을 몇 배 했는지 통틀 거야. 3 이해되시죠? 3 표준 편차.
3 통통통 튄 횟수랑 여기 분자가 4니까 여기서부터 4가 좀 넓을 거 아니야. 통통통통통 몇 번씩 튄지 모르겠지만 그 튄 횟수가 같아야 돼. 그럼 선생님 튄 횟수를 어떻게 구하죠? 그 튄 횟수를 구하는 값을 아까 표준화라 그랬어요. 표준화. 선생님 표준화 어떻게 구하는데요? 궁금하잖아요. 이제. 표준화 값을 우리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Z라 그랬습니다. 그죠? 표준화 값을 Z라 그랬는데 얘는 어떤 별량이 있어요. X가 아닙니다. 별량이라 그랬어요. 나 별량이라고 했어요. 별량. 그 별량이라고 그럴게요. 그 별량에서 그 별량의 평균을 빼는 거예요. 그 별량이다. 그 별량. 그게 X면 X, Y면 Y. 그 Y의 평균을 빼주고 그 녀석의 표준 편차 값으로 나눠주면 그 녀석은 표준화가 돼요. 무슨 말이냐? 얼만큼, 몇 배만큼 튀었는지, 표준 편차의 3배만큼 갔는지, 마이너스 2배만큼 갔는지 확인할 수 있다. 되니? 여기까지? 자, 가봅시다. 이거 되게 어렵다.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워, 난이도가. 자, 그럼 첫 번째 표준화 시켜보자. 여기 K가 있어, 변수가. 그치? K. 잘 안 보이니까 한 번 더. K가 있어. X의 표준화를 하려면 변수가 X니까 K 값이 얼만큼 튀었는지 확인하려면 일단 X의 평균 5를 뺄 거야. 그리고 X의 표준 편차로 나눈다 그랬어요. 3입니다. 자, 두 번째. Y라는 녀석의 변수가 마이너스 K잖아요. Y가 변수입니다. Y가. 그 마이너스 K라는 변수에서 Y의 평균 16을 빼주고요. Y의 표준 편차 4로 나눠주는데 이 녀석이 서로 같을까 다를까? 이 녀석이 서로 같은 게 아니지. 방향이 반대였잖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있었으니까. 한쪽은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통통통 튀어가고 하나는 왼쪽으로 통통통 튀어갔잖아. 방향이 반대였으니까. 그래서 같다가 아니라 어떻게 풀어야 되겠니? 이 녀석을 더해주면 0이다. 오른쪽으로 튄 값, 왼쪽으로 튄 값의 간격이 똑같으니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절대값은 부호가 반대이면 합이 0이잖아. 하나는 3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3이야. 더하면 0이죠. 절대값이 같은데 간격이 똑같은데 방향이 달라. 하나는 절대값이 3이라서 하나는 3. 하나는 마이너스 3. 더하면 0이죠. 아이, 알텐데. 간격이, 떨어진 간격이 같아. 근데 방향이 반대야. 그럼 더하면 뻥이겠지. 됐어? 자, 그럼 양변에 12를 곱하겠죠? 그러면 얘는 4K 마이너스 20이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3K 아이고야 귀찮다. 마이너스 48은 0이 됩니다. 정리하니까 K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68인가요? 네, K는 68이다 이렇게 나와요. K는 68. 그러니까 실제로 가장 더러운 문제인데 얘가 여러분이 불편한 거는 지금 표준화가 잘 이해 안 돼서 힘든 거예요. 개념은 이해돼야 돼, 그지? 개념은 이해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 연습을 충분히 해 오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네, 다음 거 이제 3번으로 갈게요. 좀 쉬었다 들어오세요. 힘들면 연구 많이 해야 돼. 자, 이번엔 3번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확률을 구해보자. 이제 확률을 구하는데 확률을 구한다는 아니고 확률을 표현한다고 보시면 돼요. 구한다기보다는 이게 표현이 더 맞아. 표현. 확률을 표현하는 방법, 확률을 구하는 방법. 됐죠? 확률을 표현하는 거 바꿉시다. 확률을 표현하는 방법.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고? 자, 그럼 제목이 뭐야? 표준 편차잖아.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해서 구간을 무조건 설정할 거야. 표준 편차가 3이면 평균에서부터 3씩, 마이너스 3씩 다 간격을 잘라서 먼저 그림을 그려보는 거. 그리고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 우리가 기억나시죠?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하고 A, B 하면은 영역을 표시하잖아요. 여기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마찬가지로 이렇게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이 10이라 합시다. 표준 편차가 2면 12, 14, 여기는 8, 여기는 뭐 6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를 1, 2, 3, 4 이렇게 할 거예요. 되겠니? 자, 여기서 대칭성이란 말이 또 들어갈 거야. 어머나 징그러 죽겠어. 그죠? 오늘은 대칭성이 중요하니까. 그럼 선생님 1, 2, 3, 4 이거 왜 나왔어요? 대칭성인데 이거 왜 나와요? 이게 왜 중요한데요? 잘 보세요.
대칭성을 이용한다면 우리는 1, 2, 3, 4라고 하지 않을 거야. 센스 있게. 어떻게 하겠니? 모르겠어? 1, 2, 2, 1 이렇게 할 거야. 엥? 선생님 뭡니까 이게? 이 구간의 넓이랑 이 구간의 넓이 똑같잖아.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냥 2번이라 하면 안 될까? 여러분 이 영역 얼마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고 넓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냥 1번이라 하는 거잖아요. 이 구간의 비율 얼마인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냥 3번 했잖아요. 똑같아. 여기 1번, 여기 1번, 구간 반대, 대칭. 하지만 넓이는 똑같아. 크기는 똑같아. 그래서 1, 2, 2, 1 이렇게 하는 능력. 그리고 연립방정식 문제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다시 얘는 문제를 푸는 게 정확해요.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 확률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확률을 표현하려 그러면 일단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구간을 쪼갠 다음에 우리가 대칭성을 꼭 반드시 이용해 주자.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구분 지을 때 구분 짓는 걸 잘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다. 됐니? 자, 해볼게. 어떻게 하는지 순서대로 그대로 해볼 테니까 연습해보세요. 자, 보세요. 문제 정규분포입니다. 정규분포에서 확률을 이걸로 나타내시오. 그래서 표현하시오. 나타내시오. A, B로 나타내시오. A가 뭔지 B가 뭔지 궁금해하지 마시고 나타내시오가 나오면 제일 먼저 무엇 하라고요? 네, 정규분포 먼저 그리시라고요. 정규분포 그냥 그려. 정규분포 그려뒀다. 그지? 그리고 평균을 잘라서 해요. 뚝뚝 다 표시하는 거야. 뚝뚝 어떻게 하라 그러지?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죠? 얘는 평균이 0이고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는 마 1, 마 2. 아까 우리 배웠지만 얘는 표준 정규분포입니다. 평균이 0이고요. 표준 편차가 1이라서 그냥 쭉쭉 잘라놨습니다. 미리. 그리고 주어진 조건 첫 번째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조건을 보면 마 2부터 1이에요. 마 2부터 1번까지가 A라 그랬네요. 그죠? 마 2부터 1번까지가 A라 그랬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마 2부터 1번까지가 A인데 얘를 어떻게 할 거냐고? 잘 보셔요. 아까 했던 거 기억나시지? 여기 구간을 내가 각자 설정할 거야. 여기를 1번이라, 여기 2번이야. 그럼 여기도 2번이, 여기 1번이다? 그러니까 요 A라는 녀석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A라는 녀석은 1번이랑 2번을 두 번 더한 거야. 1번 영역이랑 2번 영역을 두 번 더하면 저 넓이가 결국 A라는 값이야. 이해되시겠어요? 자, 두 번째, 우리 녹색 한번 써볼까요? 두 번째 주제는 이렇게 있어요. 그죠? B가 X는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B야. 자, 마찬가지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크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쭉 이렇게 있겠네.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크다 쭉 있을 거야. 그럼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크다 그랬는데 여기서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쟤를 표현할 건데 B라는 녀석은 2번 선생님 2번 그리고 1번 계속인데 어떡하죠? 에이 0부터 쭉 0부터 쭉이잖아. 0부터 쭉은 0.5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만 2번이고 거기다가 0.5를 더한 거지. 요런 거를 좀 기억해 두시라. 됐나요? 우린 A랑 B가 결국 번호로 다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구할 녀석을 한번 볼까요? 뭘 구하라 그랬냐면 색깔을 뭘로 할까? 빨간색으로 할까? 얘를 구하래.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 별로 어렵지 않네? 그죠? 0부터 2까지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가 뭐야? 0부터 2까지. 1번하고 2번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P는, 확률 P는, 우리가 구할 거는 1번 더하기 2번의 값을 구하는 거. 잘 보세요. 1번 더하기 2번을 A, B로 바꾸는 거니까 우리는 A, B가 필요한 겁니다. 자, 나는 2번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2번은 B-0.5 맞지? 네, 맞잖아. B-0.5 그러면 여기 2번 자리에다가 B-0.5를 집어넣어 보자. 그럼 A는 1번 더하기 2번이 B-0.5니까
b-0.5야. 거기다 곱하기 얼마? 2 한 거죠. 그게 A입니다. 나는 A가 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번을 구하고 싶은 거죠. 1번. 연립방정식 푸는 거 잘 알아 그랬어요. 1번, 2번은 구분 짓지만 1번, 2번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1번, 2번을 A, B로 표현하는 게 먼저입니다. 각 구간의 값을. 어려워.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 사실은. 불편하고. 표준화만 할 줄 알면 아까 앞엔 쉬워요. 이걸 풀면요. A는 1번. 전개하니까 2배의 2B 마이너스 1. 따라서 1번은 어떻게 되니? 1번은 A-2B 플러스 1이 돼요. 자, 1번도 알고 2번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P를 구하시면요. P는 1번이 뭐냐면 1번은 A-2B 플러스 1이고 2번이 누구냐면 B-0.5입니다. 계산을 하니까 A-B 플러스 0.5가 답이 됩니다. 물론 얘를 2분의 1로 써도 되고요. 됐죠? 필수예제 20번 문제입니다. 연습 많이 하시고 넘어가세요.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연습 문제. 훨씬 더 복잡해 보여. 그죠? 훨씬 더 복잡한데 그래도 똑같아. 선생님 평균이 얼마인지 모르는 괜찮다니까. 쫄지 마. 왜 이렇게 쫄아? 사람들이. 쫄은 아주 대가요, 아주. 자, 보세요. 문제는 뭐냐면 정규분포가 있어. 근데 확률 P를 A, B로 나타내어라. 이거 되겠어요. 그럼 제일 먼저 정규분포를 그리자 그랬습니다. 정규분포 그려볼까? 쓱 그냥 그리는 거예요. 어떻게?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그린다 그랬죠?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이 얼마인지 모르고 M이라 하세요. 그냥. 쓱 그려 그냥. 자, 여기는 얼마겠니? M 플러스 시그마. 그 다음에 얘는 M 플러스 2 시그마. 아니야? 모르겠다고? 설마? M 마이너스 시그마. 얘는 M 마이너스 2 시그마.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선생님 왜 3시그마 안 그래요? 뭐 굳이 안 그리면 돼요. 대충 이 정도면 끝나요. 3시그마 내면 좀 선생님 잠깐 정신 나간 거지. 개념을 아는 거예요. 개념을. 대칭성을 이용하고 표준편차의 간격을 이용해서 확률을 표현할 수 있다. 확률이 서로 같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니까. 됐니?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보니까 P는 이렇게 생겼어. 그치? 두 번째 이렇게 생겨먹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부터 접근한다면 절대 여기를 각각 1번, 1번, 여기 2번, 2번이라고 각각 쪼개서 영역을 표시해주자. 되겠니?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 바로 센스 있게. A라는 녀석은 M 시그마부터 M 플러스 시그마잖아. M 시그마, M 플러스 시그마니까 얘는 1번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야. 그 다음에 B라는 녀석을 한번 볼까? B. 좀 쉽네. M-2 시그마, M-2 시그마에서부터 M 플러스 시그마니까 얘는 2번 1개랑 1번 2개 있는 거지. 맞죠? 이게 B야. 근데 우리는 실제로 뭘 구하라 그랬냐면 문제에서는 얘를 구하래. 이만큼 끝까지. 그럼 우리가 구할 P라는 녀석은 어떻게 되니? 1번 몇 번 더 하고 2번 더 하고 2번 2번 더 하니까 이 전체에 몇 배 한 거? 2배 한 거 구하는 거야. 전개하면 1번 2배 하고 더하기 2번 2배 한 거를 구하라 이거잖아요. 근데 1번 2배 한 건 이미 알죠? 1번 2배 한 거는 A야. 얘는 A라고 넣으면 돼. 찡 이렇게. 그래서 2번을 구해야 되는데 선생님 2번 어떻게 구하냐? 1번 2배 한 게 어차피 A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A로 바뀔 겁니다. 따라서 2번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2번은 B-A죠. 여기다가 B-A를 쏙 집어넣어. B-A를 집어넣어. B-A에다가 몇 배를 해? 2배를 해서 더해주면 되겠지. 더해주면 얘는 A 플러스 2B-2A가 되고 답은 2B-A가 답이 되시겠네요. 됐나요? 여기까지 연습하십시다. 힘들어 하지 마시고 연습합시다.
문제 풀이하지 마시고 개념 다시 생각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